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음성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구본상입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근거해서 음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저희 MBC 충북이 중계드리는 토론방송임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유권자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부디 도움이 되는 자리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론회에 임하시는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필용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병욱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전국 동시지방선거 음성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음성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으면서 열어갈 텐데요. 두 후보들은 본인 소개와 함께 음성군수 출마의 편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음성군수 후보 기호 1번 조병욱입니다. 저 조병욱은 충북 음성부군수, 충북도 균형건설국장, 행정국장을 역임한 청렴과 실력이 검증된 행정 전문가로서,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와의 파트너로서, 중앙정부와 통하는 힘있는 여당 군수 후보로서 음성 발전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음성군도 힘있는 여당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중심, 희망이 넘치는 더 큰 음성군으로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음성, 행복한 음성, 건강한 음성을 만들기 위해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평생복지, 다 함께 누리는 문화교육, 군민이 우선인 소통행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고 투명한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저 조병욱은 말로만 외치는 시부만 음성시 건설이 아닌 군민이 피부에 와닿는 현장 행정, 생활 정치, 혁신 정책으로 군민의 살림살이가 풍요로워지는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군을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말씀을 들은 것이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 인구 현황을 보더라도 2010년도 이후에 인구가 약 9,500명 정도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5개 읍면은 증가한 반면에 음성, 소위, 원남, 감곡은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도 일부 지역의 60% 정도가 이렇게 편중이 돼 있고, 공동주택이 없는 곳도 2곳이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 지역별 편차는 더욱 벌어져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것입니다. 이제는 국내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 정책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노령화율이라든가 사업체수, 인구 증가율 등을 감안한 지표를 지역 발전도 조사를 해서 낙후 지역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도화시키고, 재원은 군세 수입의 일부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도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은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입지 여건이 나쁜 곳은 공영 개발 방식을 통해서 권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택지 개발 등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충 질문은 조병욱 후보께서 먼저 이필용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균형 발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 여건이 나쁘다는 핑계로 감곡 상호산단이나 음성 용산산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언제 조성될지 오리무중입니다. 또한 2010년 대비 읍면별 인구 증감 내역을 보더라도 음성, 소위, 원남, 감곡 이런 곳은 아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균형 발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곡 상호산업단지는
동부그룹에서 민재로다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근데 동부그룹이 굉장히 어려웠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실적이 호조가 되면서 동부하이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모든 절차를 끝내놓고 이제는 사업을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용산 산업단지도 그동안 여러 주민들의 그 어떤 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25만 평으로 크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는 정부의 투용자 심사를 끝내고 이제는 실시 설계 그리고 내년에는 하반기 정도는 보상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고산업단지, 소위면의 금고산업단지도 위치가 좋습니다. 금고 비산간 4차선이 이제 그 확장이 됐기 때문에 금고산업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충청 내륙고속도로가 2021년까지 개통됨으로써 이제 원남에도 제2산업단지를 만들려고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후보께서 조 후보께 좀 질문을 해주실까요? 네. 지역 발전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간 자본이 끌어들여 와야 됩니다. 우리 그 군의 재정 형편상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예산은 6천억입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도 제가 도의원 시절에 겪었습니다만 우리 잘 사는 음성군이나 충주시, 청주시에서 낸 세금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보온 옥천 또 단양 이런 그 계산 이런 낙후 지역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네. 질문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질문인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조 후보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예, 저는 그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적은 액수지만 그것이 그 지역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런 모멘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충분한 투자는 아니지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을 화합시키고 음성군을 화합시키는 그런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과 도시개발, 도로, 철도 등을 관리하는 균형건설국장을 했습니다. 남다른 애착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도내 시군의 축소판과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낙후지역 발전시켜야 됩니다. 저는 힘있는 여당 군수 후보로서 이주동 도의사와 파트너로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도비 예산 누구보다 많이 끌어올 자신이 있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개발, 균형 발전 반드시 해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군에는 노인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 시니어 클럽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의 복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특히 여성이나 아동 등의 복지 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가무제를 경계로 해서 생활권이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먼저인 평생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저희는 응급 의료 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을 유치해서 사각지대 없는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음성에 제2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치매 안심센터를 건립해서 노인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복지 인프라로 마더 센터를 시범 도입해서 운영하고 권역별 체험 학습센터라든가 창의 놀이터, 유아 체험장, 유아 도서관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서로 나뉘어져 있는 장애인 복지센터를 한 곳으로 모으는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반드시 건립해서 복지와 재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안전복지 인프라로 군민 안전보험제도를 도입해서 군민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평생복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예, 방금 조 후보님께서 종합병원을 유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전문 소방병원이죠. 300병상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소방관들을 위한 이런 병원인데요. 현재 공모 진행 중입니다. 선거가 끝나는 6월 13일 이후에 1차 대상지가 선정됩니다. 우리 조병옥 후보님께서는 민자 유치를 통해서 병원을 하겠다라는데 대부분이 병원이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병원을 할 때는 없습니다. 조 후보께서는 구체적인 방안 말씀해 주시죠. 네, 민자 유치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종합병원 유치 엄청나게 어려운 공약입니다. 제가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주민 의견도 굉장히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공약으로 안 하고 우리 국민들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응급 의료 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기업체가 많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건강 검진 같이 좀 힘을 합쳐서 해주고, 그 다음에 민자 유치도 일부 기업과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병실 같은 경우에 특화를 시키면 됩니다. 의밥 격리 병실을 둔다든가 권역 응급센터 지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이런 시설을 지정받으면은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우리 음성군은 자연관광이라든가 문화 유적 등이 적은 편으로 관광 인프라가 아주 취약합니다. 특히 지난 민선 5, 6기에도 산업단지 조성 등에 몰두하다 보니까 관광산업은 더욱 침체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체험, 휴양, 힐링을 위주로 하는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농촌 체험, 힐링형 관광 모델을 개발해서 도시민에게는 자연 속 체험과 힐링을, 농촌은 고객 확보와 수익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수변 휴양지 개발을 위해 삼형제 저수지 원남, 양덕, 통동, 주천, 충도 저수지 등의 둘레길이라든가 자전거도로, 생태숲, 수상식물원 등 환경에 맞는 체험 휴양 관광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치유 건강의 테마 관광 코스도 개발하겠습니다. 소위 금봉산과 감곡 원통산 자연휴양림을 추가 조성하고 관광과 힐링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휴양시설로 자연휴양림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산업단지 관광자원화 사업인 팩토리 투어를 특화해서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한동약품의 흥미진진 팩토리 투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팩토리 투어를 산업 관광화해서 프로그램으로 특화시킴으로써 소득 증대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LNG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찬성한 측 그리고 반대하는 측의 대립이 굉장히 팽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수가 되신다면 이 LNG 발전소 건립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LNG 발전소에 대한 저의 원칙은 분명하고요. 분명 찬성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음성읍 주민들이 10,000명 넘게 서명을 받아서 군에도 제출했고 산업자원부라든가 동서발전 등에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것이 채택이 안 됐는데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그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원자력 정책을 갖고 이번 정권은 그 원자력이 아닌 이제 그 태양광이라든가 또 LNG 가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전기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나온 관계로 우리 음성군에서도 동서발전과 MOU를 맺어서 이제 그 LNG 발전소 1000메가와트급 1기를 저희들이 그 음성군에 유치를 했습니다. 추후에는 또 1기가 1기가 더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우선 1기가 유치됨으로써 약 그 지역 경제에는 1조 원에 넘는 이런 그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또 고용 창출효과, 이 파급 효과 굉장히 2조 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후된 음성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 경제에 대한 거는 기대감 어긋나지 않게끔 주민들과의 민원 슬기롭게 해결해가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열대 식물원, 열대 수목원, 그리고 지방난방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조성해서 국민들과 상생 이렇게 지역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조병호 후보께서 반론 30초 해주시고요. 이 후보께서는 다시 재반론의 기회를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저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이 유치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LNG 발전소의 경우 피해 대책에 위해서 주장하는 소음과 악취, 과수 등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이 공동 참여하는 검증기구를 구성해서 정확한 피해 실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 실태를 검증을 해보았는지 아니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들어서 그 음성업의 기관단체라든가 사회단체 또 일부 그 관련 있는 관심 있는 이런 주민들께서 직접 현장 방문이라든가 현재 최신 시설로 되어 있는 LNG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견학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동서발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현장 동행을 같이 함께 하고 또 충분히 설명을 해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LNG 발전소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에서도 제가 군수에 당선된다면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주민들과 그리고 동서발전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최신의 현대화 시설의 그 LNG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LNG 발전소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발언 다 하셨습니까, 이 후보님? 예. 자, 그럼 여기까지 발언을 듣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조병욱 후보에게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남산업단지 폐기물 재생업체 관련한 논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남산단 폐기물 재생업체 입주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수가 되신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방안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 30초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원남산단 폐기물 재생업체 입주 문제점은 대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원남산업단지 조성 시에 폐기물 매립 시설 용지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음성군이 매입해서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중에 일부인 3,000평을 어떤 공론화 과정 없이 다시 폐기물 처리 재생업체에 매각함으로써 결국은 당초 용도인 폐기물 매립 시설 용지와 같은 용도로 원상복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산을 매각할 때 내부 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고 그때는 기관장의 결정을 받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도 내부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결 규정에 따라서 부군수가 전결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16억 원 정도나 되는 땅을 매각하면서 군수가 몰랐다는 것은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로서 책임 전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몰랐다면 정말 한심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30일이 지나서 받았고 자료도 부실해서 재청구한 상태입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느낌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사후 조치도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군수가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확실하게 검증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필훈 후보 반론 펼쳐주실까요? 네, 먼저 여러모로 원남 원민 여러분께 정말 심려를 끼쳐드려서 군정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군수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원남 산업단지 내에 그 폐기물 매립지는 주민 여러분들이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산업용지로 바꾼 그 토지입니다. 그러나 음성군의 용지 분양에 관한 선수협약, 매매계약 체결은 음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서 네. 부군수가 매각을 부군수가 전결 처리했다. 예, 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 예. 아마 옆에서 대략적인 내용도 알고 계시니까요. 예, 조 후보께서 반론에 또 재반론을 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사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처리 절차에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라 하더라도 앞으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 시는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건립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근 기술이 있다면 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저는 투명하게 군민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의견 수렴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음성을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장단기 산업단지 수급계획과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하고 이시종 도의사 후보와 공동으로 태양광 산업 특구 조성과 음성 세무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6차 산업화와 귀농교촌 활성화 대책 등 활력이 넘치는 지역 경제를 달성하겠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 도시 개발 사업,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지역 간 은변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운영 체계 개선 등을 확실하게 추진하면서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응급 의료 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노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등 복지 행정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안전지대, 어르신 생활민원 콜센터, 농안기 경로당 반찬 지원 사업 등 어르신 복지 그리고 마더센터 운영, 유어 도서관 설치 등 내도 최선을 다하여 여성과 아동 복지에도 만전을 기해서 사람이 먼저인 평생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반기문 국제통상대학교를 유치하고 초중고 무상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품바축제의 세계화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도 추진해서 다 함께 누리는 교육문화, 음성을 만들겠습니다. 민관정 협의체, 군민 청원 제도를 도입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고 수요자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고 안전 음성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군민이 우선인 소통 행정을 펼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헛된 공약이 아닌 알찬 공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저는 30년이 넘는 공직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잡음도 없이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마쳤습니다. 연간 6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음성구슬은 막중한 책임과 함께 무엇보다 청렴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렴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의 취득은 자기의 농협 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면 금왕 용담산 근린공원 인근인 금왕 무궁리에 직접 농사도 짓지 않을 농지를 그것도 부인명으로 3억 원이 넘게 주고 산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국 청년 시장 군수로 구성된 청목회라는 사적인 모임에서 미국 여행을 가는데 공금인 음성군 예산으로 나갔다가 나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지적을 받아 회비 300만 원 등 여행 비용을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번에 후보 등록 시 전과 기록을 보니까 200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으셨던데 공직자로서 음주운전이 아무리 과거 일이라 하더라도 도덕성에 치명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노인복지 공약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음성군 노인회를 물품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장부정리에 약합니다. 오히려 군에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작성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음성군 노인회가 기탁받은 후원금품 상당 부분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결국 2017년 6월 30일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음성군 노인회는 2017년 전국 효행 대상까지 받은 단체입니다. 어르신들이 받은 심적 고통과 배송감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 후보님께서 좀 급하시긴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평생 제가 알기로는 인품도 훌륭하시고 이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또 네거티브 쪽으로다가 질문하실 줄은 좀 몰랐습니다. 이미 다 이번님 이거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이렇게 사실을 우리 네,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답변해 주실까요? 네. 예. 예. 이 농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구입이 된 건데요.
당시에 그 인삼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일부 현금하고 가지고 있던 돈하고 대출 받아서 산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표속말 처리장, 분류 처리장하고 지근거리에 있어서 투기 가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거기고 그 당시에 그 뒤에는 농지 취득 인삼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사를 질 수가 없어서 농지은행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청목회 문제 관련해서는 전국의 청년시장 40세 이하의 청년 구청장들이 모여서 해외 연수를 가서 이탈리아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관광산업 또 그 요양원 이런 것들을 견학을 하면서 정책 과제를 채택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실무진에서 전혀 문제가 아직 뭐 그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자비내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후에 나중에 그 모 의원님께서 그걸 갖다가 권익위원회에다가 질의해신한 결과 이거는 개인 돈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반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음주 제가 젊었을 때 제가 2013년 도의원이 되기 전에 2011년도에 제가 그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면서 트럭을 몰다가 음주운전한 그래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문제는 우리 음성군의 감사팀에서 상시적으로 1년에 또 정기적인 감사 또 상시 감사를 통해서 그 노인회가 제대로 우리 그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나 이것은 누구나 우리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과정에서 노인회에 그 기부된 물품들이 장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의 그 기부 물품에 대해서는 후원금이나 기부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자,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요. 두 분의 하신 말씀 많겠습니다만 오늘 토론 또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 좀 짧게 들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시간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병옥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실까요? 예, 국민 여러분, 저 조병옥은 군수가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로 첫째, 국직간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 모두가 굴굴 잘 서는 균형 발전 정책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우량기업 유치와 양질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더 큰 음성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준비된 군수 조병옥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